76회 기출문제 실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서 여러분들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B형, 그 다음에 확인 번호는 56번 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자 등록증 나왔고 우리가 이제 누락된 거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거 정정하는 문제죠. 요거는 기초정보 등록에서 회사 등록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딱 보시기에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 요거는 틀렸겠구나 라고 한눈에 보이시죠? 자, 등록번호 보시면 60745246553인데 지금 자,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60745246553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하얗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호명 맞고요. 대표자명이 남궁동현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개업 연월일도 요거 자 개업 연월일 17번에 나와 있죠. 2011년 3월 2일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괄호에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말풍선 요거 클릭하지 마시고 그대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게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까진 맞고 지금 동래구 안현로 64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태와 종목이 나왔죠. 업태 도소매. 자, 종목이 지금 잘못됐네요. 문구 및 펜시로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문제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은 연산문구 펜시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씩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차변부터 현금 2,500만 원 맞고요. 당좌예금 맞습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까지 맞고요. 외상매출금까지 맞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음, 자, 받으러음 금액은 맞는데, 받으러음 밑에,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금액이 지금 자, 요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잘못됐죠. 대손 충당금이 155000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대여금 그리고 미수금, 자 상품, 자 금액 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맞고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까지 맞고요. 자, 차량 운반구까지 맞는데 지금 차량 운반구 바로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누락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추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F2를 눌러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검색하시고 어떤 자산에 대한 거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다. 209번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6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 합계, 즉 자산 총계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대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매입금 금액 맞고 지급어음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1,700만 원 요게 지금 잘못됐죠. 1,700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수금 금액 맞고요. 자본금도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변 합계가 166070000으로 차변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신 후에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3번에 1번 보시면 신규 거래처다 라고 해가지고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죠. 자,
거래처 등록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왼쪽 화면에서 우리 거래처에 대한 코드 2202죠. 2202를 눌러주시고 엔터. 그러면 앞에 0이 자동적으로 채워집니다. 자, 거래처 명, 연재 문구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유형이 나와요. 동시, 이렇게 기본으로 동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형도 이렇게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게 동시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607-463452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표자명은 변재형이고 그 다음에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펜시 그대로 여러분들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나왔죠. 이것도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말풍선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자, 요 메뉴를 먼저 들어가 보신 후에 자, 외상 매출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계정 과목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외상 매출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자, 첫 번째 거래처 사직 문구 1,500만 원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도 맞고요. 자, 세 번째 거래처 서동 문구가 금액이 잘못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55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차액이 없어지면서 합계가 일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 받으럼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금액이 지금 거제 문구 맞고 서동 문구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외상 매입금 251번 코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금액이 맞습니다. 그쵸? 금액이 두 개 다 맞고요. 다음 지급어음을 클릭을 해 보시면 자, 금액이 지혜상사 하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마지막으로 클릭을 해 보시면 벌써 지금 차액이라고 밑에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드 F2를 눌러서 수정 문구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금액 1,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실행시켜 주시고 변경으로 누르셔서 1월부터 12월로 날짜를 먼저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에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2만 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자,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다. 그런데 이거를 차변에다가 써야 되냐, 대변에 써야 되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조건 장부랑 실제가 맞지 않을 때 뭐에 무조건 맞춘다? 실제 금액에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금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2만 원 많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실제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상 현금을 2만 원 더 늘려줘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늘려줘야 된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온다, 대변에 온다? 차변에 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9일 날 차변에 F를 해서 현금을 얼마 늘려준다? 2만 원 늘려준다. 그러면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이 보다 현금 과부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서동 문구로부터 받은 상품 매입 견적서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견적 금액의 10%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 이체했다라는 거예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다. 요 합계 금액 있죠? 합계 금액이 400만 원인데 여기에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약금 지급한 거는 우리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선급금 그리고 거래처 서동문구라는 게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해서 금액이 얼마예요? 400만 원에 10%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7월 25일 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자, 기부를 한 거네요. 그쵸? 보시면 금액 얼마예요? 30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와요?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발생이 오게 되는 것이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30만 원이 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됐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8월 9일 날 당사는 사업 확장과 판매 촉진에 관련되는 자문을 개인인 김창혜에게 받고 자문료 500만 원을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즉 우리가 예수금으로 16만 5천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한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계정값만 급여해서 뭘로 바뀐다? 수수료 비용으로 바뀐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8월 9일이고요. 차변에 자문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라고 문제 친절히 나와 있으니까 수수료 비용을 먼저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지만 사업 확장과 판매 촉진에 관련된 자문이죠. 즉 판매와 관련된 판매 관리비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금액은 얼마다? 금액 얼마예요? 자문료 500만 원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수료 비용은 50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급여나 마찬가지로. 그 대신에 우리가 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은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 대변에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 즉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해 주시는 거고, 16만 5천 원 요거는 자, 대변에 오는 거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뭘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 이렇게 대변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판매용 복사기 구입과 관련해서 태평사무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중 100만 원을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하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외상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갚은 게 아니고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한 거예요. 즉,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쓰나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잖아요. 그렇죠? 비록 현금이 우리 금고에서 나간 건 아니지만 다른 즉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니까 우리는 어쨌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8월 16일 날 차변에 우리 돈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거래처가 어디였어요? 태평사무였죠. 자, 금액이 100만 원이었고 요거를 뭘로 지급했다? 타인 발행 수표, 즉 현금으로 지급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에서 엔터 치면 위에 태평사무라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복사가 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 방향키로 옆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워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1분 1초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냥 넘어가셔도 문제의 여러분들 득점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금에 거래처 코드가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래처 이름만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처가 코드가 걸려있지 않으면 이 거래처에 집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코드만 걸려있지 않으면 크게 여러분들 득점에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 바쁘시면 그냥 이렇게 엔터 치고 넘어가 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다. 그러면 현금으로 썼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판매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계정 과목 쓸까요? 자, 우리 직원들의 돈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복리 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고 몇백 번대? 800번대.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출금전표로 한 줄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이거는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변에 당좌 예금이 얼마가 오게 될까요? 10만 원이 일단 오게 되고, 자, 나머지 모자란 20만 원은 당좌 차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보면 11월 14일 날 우리 일단 상품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이라는 우리 자산이 증가가 됩니다. 자, 얼마? 30만 원. 그런데 우리가 대변에 당좌예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하려고 보니까 당좌 예금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좌 예금이 얼마가 빠져나간다? 10만 원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모자라는 20만 원은 뭘로 나간다? 당좌 차월이라는 우리 부채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당좌 차월로 해도 되고 또는 당좌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이 단기 차입금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FE를 해서 국민은행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회사의 부채이기 때문에 채무이기 때문에 자, 20만 원 요 거래처까지 걸어 주시는 거 놓치지 말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청암상사에서 9월 22일 날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상환기일 도래했대요. 그래서 이자 30만 원과 함께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거 돈 갚은 거래잖아요. 자, 요거 12월 21일 날 자, 우리 돈 갚았으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없어지게 되겠죠. 요거는 어디 거예요? 청암 상사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 이제 우리가 없어지게 되겠는데, 자, 우리가 또 요것만 원금만 갚은 것이 아니고 돈 빌리면 뭐까지 내야 돼요? 이자까지 내야 된다. 그래서 이자 비용의 차변의 비용의 발생으로 얼마가 오게 돼요? 30만 원이 오게 됩니다. 요거를 뭘로 지급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래서 보통예금이 대변에 나머지 금액 이렇게 오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류 수정에 대한 문제죠. 자, 요거는 날짜 변경을 통해서 특정한 날짜로 들어가면 된다. 자, 1번 보시면 7월 30일이라는 날짜가 되어 있죠. 먼저 들어가 보신 후에 서동문구에 지급한 금액은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지금 단기 대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상품 매입 계약금으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그럼 보통예금으로 나간 건 맞지만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뭐다? 계약금이기 때문에 뭐예요? 선급금이다. 자, 이렇게 됐고 거래처는 이미 걸려져 있죠. 서동문구라고. 그래서 그대로 엔터 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9월 9일이고요. 자, 현금으로 납부했죠. 대변에. 자, 요 55만 원은 사업주의 개인 자택 재산세 21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사업과 관련 없이
우리 사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비용이잖아요.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다? 인출금이다. 그러면 요 세금과 공과 55만 원이 이 중에서 모든 게 비용으로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21만 원.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계산하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요 차변에서 이 세금과 공과부터 FE를 해서 인출금, 우리가 금액 지금 계산 안 해도 되는 인출금 21만 원부터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차액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금액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34만 원이 나머지만 뭐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는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요 금액을 나머지 차익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고요. 자, 우리 결산은 12월 31일 이렇게 날짜를 세팅해서 보시는 게 편하고요. 1번 전액 비용 처리된 화재보험료 30만 원 중에서 기간 미경과된 게 6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요거는 기간 미경과니까 내년의 화재보험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급 보험료, 즉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FE를 해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금액이 얼마다? 6만 원.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와요? 그만큼 우리가 보험료라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대변에서 줄어들게 된다. 자, 요게 우리 몇백 번 때 써야 돼요? 800번 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800번 때 보험료 6만 원 줄여주는 분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잔액을 일단 알아야겠네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해 주시면 우리 모든 계산 과목이 뜬다라고 했고요. 자, 매출 채권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랑 바드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매출 채권 중에서 외상 매출금 보시면 잔액이 지금 차변에 얼마 나와 있어요? 4천만 원 나와 있죠. 그러면 4천만 원의 몇 퍼센트? 1%를 우리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이미 얼마가? 32만 5천 원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천만 원에 우리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가 대손 충당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1%, 그 금액에서 이미 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32만 5천 원을 마이너스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보충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추가로 설정한 금액은 얼마? 7만 5천 원이 되는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바드럼에 대한 것도 지금 바드럼 보시면 5천만 원 잔액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5천 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15만 5천 원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자, 3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분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대변부터 하시는 게 편해요. 대변부터 FE를 해서 자,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중에서도 뭐에 대한 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자, 우리가 아까 계산한 7만 5천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변에 자, 대손 충당금 중에서도 뭐에 대한 거? 바드럼에 대한 거. 자, 얼마였어요?
자, 34만 5천 원이었어요. 자, 요 금액이 차변에 이제 합계가 뭐가 된다?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했던 거 있죠? 감가상각비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2월분 건물 임차료 420만 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를 하라는 얘기냐면 우리가 임차료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월세 내야 될 비용이잖아요. 요거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 거, 즉 12월분 올해 비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그러한 계정을 입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올해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관비 임차료로 얼마? 420만 원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요거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기말 상품 재고액 제시되어 있는 거, 자, 뭘 하라는 뜻이다?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라는 뜻이다. 상품 매출원가 구하기 위해서는 시산표에서 뭘 확인해야 된다? 상품의 요 잔액을 확인을 해야 된다. 요 잔액은 어떤 뜻이다? 상품의 기초 금액 플러스 단기 매입한 거, 즉 차변의 합계액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47080000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410만 원을 하면 그 금액이 뭐가 된다? 상품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결산 차변, 즉 5번 눌러서 F1을 해서 상품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해주시고 금액이 얼마다? 자, 계산해 보시면 142980000이 되고요. 결산 대변, 즉 6번 눌러주시고 우리가 매출원가는 상품이 팔려야 된다, 즉 상품이 대변에서 감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장부 조회 문제죠. 자, 1번. 당사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상품 매출액과 상품 매입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한 기간에 상품 매출과 매입액이 이렇게 각각 얼마인지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조금 편할까요? 우리 일개표, 월개표가 조금 편할 거예요. 자, 여기를 들어가 보신 다음에 자, 월개표 탭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기간 뚝 잘라서 볼 수 있는 그 장부가 바로 일개표, 월개표고요. 자, 보시면 일단 매출과 매입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쭉 넘어가서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자산, 부채, 자본 한 다음에 수익과 비용 이런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를 하셔서 자, 매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 상품 매출액은 얼마예요? 자, 현금 그리고 대체, 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금액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지금 이 문제에서 현금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매출뿐만 아니라 현금 이외의 매출까지 다 합쳐진 요 개 금액 있죠? 요 금액을 여러분들 정답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이 매출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상품 매입액은 자,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자산 중에서 우리 상품이랑 재고자산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상품이라는 요 자산에서 요 개 부분 있죠? 요 개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쭉 매입이 되어 있는 게 내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4월부터 6월까지 총 개, 즉 매입한 거니까 상품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차변에 요 금액이 상품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월의 상품 매출은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상품 매출에 대해서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특정한 계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일단 4월이니까 4 엔터 엔터 4 엔터 하면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되고요. 계정 과목은 F1을 해서 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401부터 401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렇게 건수가 나오게 되고요. 총 금액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몇 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건이 되는 것이고 총 금액은 얼마예요? 자, 월계가 총 금액이 되겠죠. 47200,000 해가지고 5건 47200,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누계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계는 1월부터 쭉 누적되어 있는 그 총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4월만 물어봤으니까 이 월계를 보셔야 된다라는 점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에서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우리 총계정 원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월별로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월별 탭이 있죠. 총계정 원장에 월별 탭이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1월부터 엔터 엔터 그 다음에 3월 엔터 엔터 하면 초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계정 과목은 F1을 해서 자, 뭐예요? 복리 후생비 중에서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800번대. 자, 811 이렇게 811, 811 이렇게 해주시면 월별로 이렇게 집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는 자, 복리후생비 자체가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금액이고 이렇게 세 개의 금액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달은 3월달 요 263만 2천 원이 가장 많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가장 적은 월 1월이죠. 79만 3천 원을 빼주시면 금액은 183만 9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